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9%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며칠 안 돼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심리적 저항선이 4.5%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금리 레벨의 하방 압력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살펴본 영상이고요. 미국 재무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10년물 금리 레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직접적인 매물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인 금리 레벨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입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11월 1일 발표되었던 국채 세부 발행 계획을 보시게 되면 입찰 규모가 줄어들었죠. 10년물의 경우도 지금 400억 달러 규모에서 애초 변경된 것은 410억 달러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 입찰 규모는 400억 달러로 결정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제 있었던 입찰 규모고요. 400억 달러 확인이 되죠. 먼저 낙찰금리부터 살펴보면 4.519%로 결정이 됐고요. 거래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0.8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살짝 거래금리보다 높게 입찰금리가 결정이 됐다. 테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전반적인 수요 한번 확인해 보면 직접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직접 응찰자들에 대한 비중이 15%로 전달인 10월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거 낮아졌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율도 함께 줄었어요. 이 말은 간접 응찰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좁게 보면 직접 응찰자들이 진짜 수요라고 볼 수 있고, 좀 넓게 보면 간접 응찰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비중이 보시게 되면 10월 입찰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입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응찰률로 보시게 되면 2.45배가 나왔죠. 10월 달에는 2.5배였고 6개월 입찰 평균이 2.49배니까 응찰률은 훨씬 좀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보시면 응찰률은 평균과 전달 대비 좀 떨어졌고, 다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비율 자체는 6개월 입찰 평균도 그렇고 10월, 11월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금리와의 차이 놓고 보면 그렇게 딱히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입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지금 4.5%를 밑돌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 부근에 있을 때 연준의 인사들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4.5%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이어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언급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제 통계국 100주년 기념 개회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죠. 따라서 오늘 저녁에 있을 IMF 컨퍼런스 연설에서는 다소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전에도 원로 연준 이사라든지 지금 댈러스 연은 총재도 사실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특별히 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조금 더 평가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12월 FOMC 전독표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금 매파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대부분입니다. 국채 금리가 5% 가깝게 치솟으면서 재무부 또한 이렇게 국채 수요가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수요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전통적인 구매 주체들의 수요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은행이죠. 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1년 전보다 1,540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게 직접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SLR 규제를 얘기할 때 항상 함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금리 상단이 유지되다가 금리 인하 전 뭔가 경기 침체라는 트리거가 촉발되게 되면 SLR 규제 완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금리 하락 압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언급을 꾸준히 드렸었죠. 은행들은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채권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은행들의 한정에서죠. 미국 은행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은 일시적이든 뭐든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제한적으로 풀어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은행의 국채 수요가 약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고, 따라서 단순히 은행이 국채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게 수요 측면에서만 해석되면 안 되고, 뭐 특별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는지 등 좀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뭐 달러 강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했죠. 따라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채 청산에 대한 고려, 뭐 이런 부분도 국채가 약세로 흐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여기까지는 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의미 있는 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 보시면 4.25%입니다. 미국 국채 장기채 투자자들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언제 가장 많이 진입했냐라고 보면 이 4.2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재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뭐 기관을 포함해서 뭐 일반 투자자들 다 포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이 4.25%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던 게 투자자들의 스탠스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다 끝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4.25%가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사실적으로 금리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 장기채, 미국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4.25% 전에 투자를 했다는 의미고, 이 시장금리 10년물이 4.25% 부근에 오게 되면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구간이 4.25%, 4.3%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큰 저항선으로 형성이 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는 이 저항선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량 매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4.25, 4.3% 부근에서 이를 뚫고 금리가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기 위한 강한 모멘텀이 더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금융위험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금리 하락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당분간은 4.35에서 4.85 수준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이런 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무부가 국채 수요가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입찰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국채 경매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초과 청약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죠.
400억 달러를 모집하지만 981억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초과 수요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이때까지 응찰률을 보게 되면 다 2.45배, 2.5배, 6개월로 보더라도 2.49배니까 뭐 2배 이상 뭐 초과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뭐 이렇게 초과 수요가 청약이 되고 있는 건 확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아직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되게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10월 12일 지금 30년 만기 채권의 경우에 당시 3.7bp 테일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뭐 이런 듀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국채 수익률이 오른 건 기간 프리미엄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장기물에 대한 입찰 수요는 뭐 최근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또 내일 30년물 입찰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국채,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4.25%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 즉 4.25%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고 이 투자를 근거해서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채권 약세로 꽂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뭐 이를 토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방 압력의 저항선, 매물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35, 4.85 부분에 상단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든지 금리 하락 요인들 생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